괜찮아? 응. 이 카메라 3개. 지금 봐도 돼? 되지. 예쁘다. 무광이어서 근데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예쁘다. 약간 근데 무광인데도 약간 약간 네이비 컬러의 그게 있고. 그치. 되게 예쁘다. 이렇게 보면 분명 회색이거든? 어. 이렇게 하면 근데 네이비가 보여. 이게 보는 데마다 또, 어. 뭐 너 예쁘다, 머리 예쁘다. 색깔만큼은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구매하게 되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원래 제가 쓰던 핸드폰은 아이폰 XS였는데 그때도 직구를 해가지고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홍콩판으로 직구를 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512기가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대충 한 25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구를 하는 이유는 이전에 같은 경우는 1차 출시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발매 때문에 있기도 했었고 또 아무래도 핸드폰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통신사 결합으로 많이 썼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부턴가 그냥 자급제 폰을 사고 그리고 알뜰폰으로 해봤자 3만원, 4만원 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게 요금제를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더 낫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소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언박싱 하는 영상이 끝났네요. 이거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너무 놀란 거예요. 박스는 저렇게 큰데 아이폰은 너무 작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충전재 대신 넣어주신 것 같은데 마스크는 잘 쓸 예정이고 근데 아이폰이 너무나 패키징 자체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보통은 이거를 개봉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뭐 스티커가 있다든가 아니면 비닐로 쌓여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정말 이 딱 패키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전판에 비해서 간소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이 핸드폰을 뜯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뭔가 막혀 있다든가 봉인돼 있다든가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것도 앞면만 있어서 이게 중고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뭐 출시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중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잘 받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프로맥스가 제일 클 수밖에 없고 가운데가 10R인데 10R보다도 훨씬 크더라고요, 느낌상. 그리고 마지막 쪽에 있는 게 10S인데 10S는 지금 보면 볼수록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립감이 좋았다는 거를 이거 프로맥스를 쓰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사면서 가장 걱정이었던 게 프로 같은 경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나도 뽑기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직구여서 교환하는 게 좀 불편할 텐데 그런 게 좀 걱정이었는데 조금 뭐 제가 이때까지 한 5일 정도 써본 바로는 뭐 정상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마감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이었는데 터치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한 5일 정도 써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것 말고는 이제 뭐 컬러감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녹색 에디션, 뭐 벚꽃 에디션 이러는데 다행히 저는 컬러 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XS랑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자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화질 자체의 변화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유튜브에 디스플레이 테스트 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로 해봤는데 제 거는 큰 이상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애플 스토어에 가서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보면 또 어떨지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 뽑기 운이 나쁘지 않았다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모나게 디자인이 변경돼서 그런지 분명 외부 자극에 더 강해졌다고 했는데 오늘 액정에 강화유리 붙이러 가보니까 이미 기스가 났더라고요. 일단 뭐 사용 후기는 말하자면 끝이 없고 정말 간단하게 세 줄 요약한다면 1번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크고 정말 무겁다. 2번 그래도 아이폰 최신 기종 중 가장 비싸고 좋은 걸 사서 기분이 좋다. 3번 솔직히 다른 성능보다 카메라 하나 보고 이거 산 건데 카메라가 아주 만족스러워서 다른 단점들을 커버하면서 한동안 잘 쓸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솔직히 XS 쓰다가 와서 그런지 이런 야간 모드가 잘 찍히는 것도 좋고 광각도 너무 좋았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인물 모드로 찍으면 날아갈 것 같은 이런 기다란 그리고 얇은 병이나 이런 것도 잘 잡히더라고요. 솔직히 XS 먼저 썼을 때도 깜짝 놀랐어가지고 왜냐면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눈에 띄게 더 좋아졌더라고요. 사진 기능도 굉장히 향상됐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XS여가지고 솔직히 야간 촬영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 자체 두 가지가 개선이 된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게 찍히더라고요. 이게 XS에서는 불가능했던 화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사실 프로맥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앱별로 호환이 안 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터치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직 인스타 같은 경우는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추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뽑기 실패한 줄 알고 엄청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다른 어플은 써보면 또 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스타라든가 일부 어플에서 아직 프로맥스에 대응하는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아서 보는 것처럼 약간 깨지는 현상이 약간씩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인이 느끼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대한 간단한 언박싱과 후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